이 맘카페 요새 맘카페에서 원유 관련한 ETF, ETN 공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런 대안들도 있으니까 꼭 고려해서 오늘은 이 ETF, ETN 그 원유 선물 CME에 상장된 WTI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 그 중에서도 코덱스 지금 시총 1위에요. 얘가 관련 상품 중에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롤오버 코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상품은 ETF입니다. ETF인데 ETF 같은 경우는 그 에쿼티 트레이드 펀드죠. 펀드, 노트가 아니고 ETN은 노트고, 그래서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방금 보셨던 종목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이 WTI, 선물 WTI에서 이 WTI라는 거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현재 23.7778불 하고 있는 요겁니다. 요게 기초자산이고요. 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녀석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펀드라고 한다고 하면 가입하고 뭐 운용사가 이제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이런 간접 투자 방식이 있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된 그 주식처럼 이렇게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직접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진입과 청산, 뭐 진입 손절, 어떤 운영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접 투자와는 조금 다른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여기 보시다시피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실제로 이제 사실은 10불대, 19불, 뭐 20불 언더로 내려왔던 거는 그 역사상 처음이니까 WTI가 지금 매수세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상품들이 좀 시장이 화두인데, 여기서 이제 괴리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리컴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롤오버 코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롤오버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기초자산이 되는 WTI의 상품 명세를 좀 같이 보시죠. 요 녀석이 이제 상품 명세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최종 거래일이 지금 2020년도 4월 21일이죠. 4월 21일이죠. 얘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선물은. 그 다음에 이 WTI 크루드오일 5월물, 6월물, 이 녀석의 만기는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래서 한 달마다 만기가 있는 상품이 기초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빨간 선이 5월물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 게 6월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5월물, 6월물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ETF를 거래할 때 기초자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월물, 6월물, 7월물로 계속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롤오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 혹은 아니면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 비용이나 혹은 수익이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아까 보셨던 코덱스 WTI ETF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도대체 이 녀석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 5월 가격이 24.09죠.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한 건데, 그 다음에 6월물 가격, 보통 우리가 이 빨간 당월물을 우리가 근월물이라고 그러고, 가까울 근자 써서 근월물, 그 다음에 다음 월물을 차월물이라고 그럽니다. 차. 그래서 30.2, 그러니까 둘 간에 지금 가격 차가 한 6불 정도 나죠. 6불 정도. 그러면 얘네들은 왜 월물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려면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선물 이론 가격. 왜 차월물이 더 비쌀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물의 이론 가격을 산출할 때는요, 이런 어떤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현재의 현물 가격. 얘네들은 선물이고, 현물 거래되는 스팟 가격이 만약에 100불이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WTI 선물은 만기가 1개월이죠. 1개월마다 있고,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2%는 뭐냐면,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5월물을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기회비용이 돈이 묶이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회비용이 만약에 우리가 한 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 2%니까 마이너스 12, 매달 0.16% 정도의 기회비용이 같이 실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월물, 비싼 월물 가격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관 비용은 뭐냐면,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오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오일은 실물이잖아요, 여러분. 기름이잖아.
그러면 그 기름이 보통 드럼통 같은 데 담겨져 있죠. 그럼 걔네들을 보관하는 데 따른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보관 비용이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5월물 가격이 24.09잖아요. 그러면 6월물은 지금 30불이죠. 그러면 얘 차이에 지금 6불이라는 가격 안에 보관 비용 플러스 무위험 이자율 수익률 기회비용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그 앞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5월물과 6월물 간의 어떤 이 간극을 나타내는 거다. 이 6불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근월물보다 차월물이 항상 비싸요. 가격이.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 요인이니까 기회비용이라든지 어떤 이 보관 비용이라든지 무위험 수익률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 요인이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은 우리가 콘탱고 시장이라고 합니다. 콘탱고 시장. 그래서 콘탱고 시장은 정상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정상이에요. 원래 차월물이 비싼 게 정상인데 사실은 지금 이 6불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지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는 얘는 고정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대값들 그러니까 기대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껴있다 잔뜩.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 원유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기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마냥 그러면 이렇게 높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5월물이 24불인데 6월물이 30불이 아니라 뭐 20불 이렇게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얘네들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얘의 기대값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경우 그러면 얘는 지금 롤오버를 할 때 우리가 비용이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대려 수익이 나는 겁니다. 수익이. 이득을 봐, 이득. 그리고 이런 시장을 우리가 백어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백어데이션 시장. 증권 용어로. 이 백어데이션 시장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 보통은 콘탱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롤오버 할 때는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물의 이론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보관 비용이라든지 무위험 이자율 수익률 그 다음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프리미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5월물이 24 그 다음에 30 6월물이 30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이 WTI ETF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기가 한 달이다 보니까 롤오버를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어가잖아. 자 그러면 롤오버를 언제 하느냐 그거를 좀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아까 봤던 코덱스 WTA 원유 선물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품 명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초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은 원유 선물 계약의 전진 이연 롤오버를 할 때 매월 5일째 영업일부터 9일째 영업일 즉 이게 기간이 5일이에요. 5일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워킹데이로 5영업일부터 9영업일까지 롤오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비용은 1개월 그러니까 차근 월물로 롤오버를 할 때 비용이 9.94 그러니까 약 10%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라고 4월 9일날 기준 명시를 딱 한 거예요. 이 상품이.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매달 워킹데이로 5일째부터 9일째까지 그 다음에 비중은 100%라고 본다면 지금 5일이죠. 얘를 5로 나눠. 그러면 5일 동안에 20%씩 균등하게 롤오버를 한다는 겁니다. 20%씩.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5월달 달력인데 보시면 워킹데이로 그 5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하나, 둘. 그 다음에 5월 5일은 휴장이니까 얘는 제외하고 3, 4. 그 다음에 언제부터? 5영업일. 5, 6, 7, 8, 9 해서 이 빨간색 표시된 5. 요 5영업일 동안 얼마씩? 20%씩 롤오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지금 유언물 가격이 비싸니까 그 롤오버 비용이 가만히 가격에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달 둘째 주에 이제 진행되신다고 보면 돼요. 매달 둘째 주.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물로 롤오버가 다 됐죠. 4월물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WTI 코덱스 레버리지 이 WTI 상품은 지금 5월물로 롤오버가 다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5영업일 동안 기간이 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8, 11, 12, 13, 14 이 5영업일 동안 20%씩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제 예로 한번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롤오버 계산 비용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지금 5월물 WTI죠. 그럼 내가 지금 시장에 아직 진입을 안 했어요. 아직 주식을 사질 않았어 ETF를. 근데 계산하기 쉽게 제가 요 WTI 가격은
10달러, 12달러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내가 첫 진입을 했어요. 첫 진입을 했는데 120달러어치만 살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ETF를 120달러만 살 거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지금 WTI 5월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달러예요. 그러면 10달러면 내가 120달러 투자하면 몇 계약 살 수 있습니까? 그 12계약을 살 수 있죠. 그 12계약이라는 거는 12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주. 자, 12주를 5월 1일 날 샀어요. 근데 롤오버 기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5월 8일부터 14일이죠. 워킹데이로 5에서 9 영업일.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얘가 변함이 없이 10달러에서 12달러로 10달러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6월물 가격으로 지금 롤오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6월물에 지금 WTI 가격이 상장된 선물 가격이 10달러가 아니라 12달러예요. 그러면 롤오버 한다는 거는 5월물에 WTI를 다 팔고 판 돈으로 6월물을 산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120달러에서 10계약 다 뛰던 거를 다 팔았어. 그러면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120달러 산 거 그대로 10달러에 120달러 하니까 120달러가 들어오죠. 120달러가 들어왔는데 6월물의 WTI 가격은 10달러인데 6월물은 지금 12달러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처럼 지금 5월물이 24불인데 6월물이 30불인 것처럼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2달러예요. 그러니까 롤오버 하려고 보니까 10달러짜리가 12달러예요. 그래서 얘를 다 파니까 120달러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6월물을 사려고 보니까 120달러 그대로 투입하니까 당연히 10계약밖에 못 사겠죠. 얘는 곧 뭐예요? 10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0주.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에 투입한 비용은 120달러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 가격도 10달러로 그대로야. 10달러에서 변함이 없어요. 근데 6월물로 롤오버 하려고 하는 대상 가격이 12달러.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 2달러 안에는 보관 비용하고 무위험 수익률, 그 다음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2달러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120달러로 6월물로 롤오버 하면서 계약수가 지금 12주에서 10주로 줄어버렸죠. 그러면 내가 계좌에 그 상품이 12주가 있었는데 6월물로 롤오버 하면서 이게 10주로 바뀔까?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식 잔고에 ETF 거래에서 12주가 있었는데 이게 롤오버를 했다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 가만히 탁 들어가면서 10주로 바뀌진 않아요. 이게 12주가 12주예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지만 이 롤오버 비용이 그래서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가격에 반영이 돼요. 언제 동안? 5거래일 동안 롤오버를 마치고 그 이후에 수익률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12주는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이 롤오버 비용, 그러니까 2주가 날아간 이 비용만큼 가격에 반영이 돼서 롤오버 기간이 끝나고 이 주식 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ETF 가격에, 기준가에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쉽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달러 투입해서 5월물에 샀다가 롤오버 비용 감안 2달러가 지금 날라갔어요. 날라갔죠? 12달러니까 계약당. 그래서 계약수로 따지면 12주가 된 게 10주로 줄어들었어. 근데 얘가 6월물로 갈아타고 나서 5일 가격이 12달러에서 20달러로 상승을 했어요. 20달러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롤오버 하면서 내 한 주당 지금 기초자산 가격이 12달러가 됐으니까 계약당 12에서 20달러로 8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계약당 8달러가 수익인 거죠. 롤오버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12주였잖아. 12계약이었잖아. 그쵸? 그러면 롤오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계약당 8달러 곱하기 12달러 하면 96달러가 수익으로 잡혀야 되죠. 얘가 수익률로. 근데 우리가 중간에 롤오버를 진행함으로써 계약당 8달러는 똑같아. 12달러에서 20달러 됐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계약수가 12계약에서 10계약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0달러 수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얘랑 얘 차이에 16불이 차이가 나잖아. 간극이. 그러면 이 16불의 수익률이 어디에 반영된다고? 롤오버 코스트로 반영이 돼서 까져먹는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비용이 우리가 까져먹는 96에서 8달러 이 간극의 어떤 그 예상되는 비용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요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종 상품이 길게 장기간 보유한다고 하면 괴리율도 괴리율이지만 이 롤오버 코스트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득이 아니다.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차감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걸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롤오버 코스트를 피해서 한 달 동안 정도 거래를 하면 언제 들어가야 돼요? 언제? 15일날 진입하면 되겠지. 롤오버 다 끝나고. 그리고 다 이 롤오버 코스트가 전이가 되니까 반영이 단 15일날 들어가서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다음 달 롤오버 하기 전이죠. 그럼 지금 6월 1일이 여기부터지. 1일부터 5일까지. 그러면은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영업일로 하나, 둘, 셋, 넷,
다음 달은 6월 5일부터 롤오버가 진행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 롤오버 코스트는 나는 너무 아깝다. 나 이거 싫어. 이 안에만 어떻게든 비용 안 내고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5월 15일 날 진입을 하셔서 6월 4일 전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롤오버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돼. 요 리스크는, 롤오버 코스트는. 그쵸? 계산이 되시죠, 이제? 그렇게 하면 요거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에 쇼부가 나야 되는 거야.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쇼부가 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시면 사실은 롤오버 코스트에 대한 비용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자, 그리고 반대로 백어데이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지금 날라간 것만큼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보면은 얘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날 6월물로 다 넘어가죠. 지금 기초자산이 하루에 20%씩 해서. 근데 아까 우리 상품 명세 봅시다. 얘 만기는 사실 언제까지예요? 지금 21일까지죠. 그치? 5월물이 지금 다 넘어온 게 4월 2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21일이란 말이에요. 21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얘를 5월이라고 치고 제가 그 예제를 하나 밀려갖고 지금 잡았는데 5월 21일이라고 치면은 아까 롤오버 기간이 5월 8일부터 지금 14일까지 롤오버 기간이지. 그럼 얘는 6월물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14일이 되면 완전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5일부터 실질적인 정말 최종 만기인 21일까지는 당월물의 수익률을 반영할까 얘는? 얘는 여러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이 5월물 당월물의 수익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를 반영해? 그럼 얘는 6월물의 수익률을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15일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5월물을 우리가 14일까지 롤오버를 다 했어요. 기초자산이 롤오버를 다 했어. 근데 5월물이 있고 6월물이 있고 얘는 14일날 6월물로 우리는 다 넘어갔어. 기초자산이. 근데 15일부터 실질적인 만기인 21일 전까지 5월물이 갑자기 폭등을 해. 6월물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5월물이 이미 6월물로 다 해놨는데 그 뒤부터 5월물은 20% 폭등을 해요. 근데 6월물은 반영됐고도 모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밖에 폭등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5월물은 20% 반영하는데 우리는 이미 14일 전까지 롤오버를 다 했기 때문에 20%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10%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우리가 좀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롤오버 이 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5월 14일 이후부터는 얘가 실질적으로 만기가 되는 5월 21일 전까지는 5월물이 6월물보다 더 많이 상승률이 커지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요거를 다 쫓아가지 못하고 이미 롤오버를 다 했잖아. 다음 월물로. 그래서 6월물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체크를 하시자고. 요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또 상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지금 시총 1위 된 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본 거 코덱스 붙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총 2위가 미래에셋에서 하는 앞에 타이거 붙은 게 있어요. 얘네는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 삼성자산 운영에서 앞에 코덱스 붙는 것들은 얘네들은 롤오버는 무조건 차월물로만 롤오버를 하는 상품입니다. 똑같은 ETF인데 그건 뭐냐, 5월물 담았다가 바로 6월물 담았다가 그 다음 7월물 담았다가 8월물 담았다가 이렇게 롤오버를 진행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미래에셋이라는 타이거는 얘는 좀 달라. 얘는 뭐냐면 5월물 있고 6월물 있고 7월물 있고 8월물 있고 쭉쭉쭉 해서 12월물까지 지금 있잖아. 12월물까지. 이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앞에 붙은 이 ETF 같은 경우는 5월물하고 차월물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차월물하고 근월물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롤오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미래에셋은 한 번 머리를 더 썼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차근월물로 삼성 애들처럼 하면 롤오버 비용으로 수익률도 다 쫓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거 우리 뭐 먹는 것도 없을 거야.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는 6월물로 롤오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12월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12월물로 바로 사버린다고. 12월물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자, 단점은 뭐냐면 12월물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탄력이 당월물이나 차월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또 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격적인 탄력을 우리가 다 만끽하지는 못한다고. 대신에 유리한 점은 뭐예요?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12월물 갈 때까지는 여기서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녀석의 장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서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지? 그치? 12월물로 가면 변동성이 죽어요. 확실히 당월물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급등하면은 이 급등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해. 대신에 급락해도 얘는 덜 떨어져요. 그래서 이 탄력은 좀 얘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게 단점이지만 사실은 장점은 뭐냐, 얘가 매달 발생되는 롤오버 코스트는 얘는 발생이 안 된다는 거는 장점이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내가 ETF를 선택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 녀석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 상품이. 아니면 내가 단기적인 부분을 쫓겠다 하면 얘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괴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당월물에,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월물의 어떤 기초자산과 내가 거래하는 상품, 추종하는 상품 간의 괴리율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월물 간의 어떤 롤오버 코스트, 요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승부 볼 거면 매 차월물로 계속 롤오버를 진행하는 이 녀석이 맞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다고 하면 이 타이거 상품이 롤오버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 타이거 상품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품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돈가방 첫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돈터치에서 기본적으로 방송할 때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돈가방으로 가져와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이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내가 이거 빼먹었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뭐 기왕 길어진 거 그냥 합시다. 아니, 선물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거 나 롤오버 코스트도 싫고 괴리율도 싫어요. 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요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XLE예요. 우리가 원유에 직접적인 투자를 했죠. 기초자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봤던 거는. 얘는 뭐냐면, 얘도 ETF인데 글로벌 ETF죠. 에너지 섹터의 주식들, 자, 스탁이에요. 스탁.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WTI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정유사들 있죠. 이런 정유사. 아니면 미국으로 예를 들면 쉐브론, 그 다음에 엑손모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뭐예요?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면 얘네들 주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WTI의 어떤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어떤 걔네들의 큰 방향성 자체는 추종하는 그 주식들로 포트로 이루어진 ETF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초자산이 WTI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그런 원유 관련한 주식들이 기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 롤오버 비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 롤오버 비용 없어. 얘네는 기초자산 선물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주식이니까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배당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거는 얘네들이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투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WTI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짜증난다 하시는 거 보시면, 아니면 아예 이런 에너지 주식들, 스탁, 그러니까 에쿼티로 형성된 ETF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얘네는 나중에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서 배당하잖아요. 그럼 그 배당도 준다고, ETF는 가지고 있으면. 얘기 잘하셨네. 내가 이거 얘기하려다 깜빡했는데 그거를 잡아내셨네. 요것도 있어요. 요런 거. 좋은 전략이지, 요것도. 그래서 이 요새 맘카페에서 원유 관련한 ETF, ETN 공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런 대안들도 있으니까 꼭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좀 되게 효율적인 원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하셔서 꼭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우리 돈터치 정규 방송 있죠. 김웅은 차장하고 같이 하는. 그래서 내일 저녁 8시에 또 마리컴 채널에서 돈터치를 뵙도록 할게요. 들어가십시오.